자, 이번 시간에는 멀티바디, 멀티바디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바디는 하나의 부품 안에서 여러 개의 파일, 여러 개의 솔리드가 존재한다는 개념인데요. 자, 일단은 나중에 실무 멀티바디에 대한 예제를 하기 전에 갑자기 너무 실무로 빠져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기본적인 멀티바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예제를 가지고 멀티바디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무슨 멀티바디냐? 이걸로 이게 무슨 탑다운이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여기에도 보면 수많은 탑다운 요소가 존재를 합니다. 뭐냐? 여기에 있는 밑에 판의 부품에 따라서 이 부품의 넓이도 같이 이렇게 넓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앙에 있는 여기 부품끼리 서로 연관이 돼 가지고 작성이 되는 거. 자, 요거를 멀티바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멀티바디는 보면은 가장 기준이 되는 파일을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1번 판 요거를 가지고 여기를 가장 기초적인 부품을 잡아가지고 멀티바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를 하는 멀티바디의 기준 요건은 일단 멀티바디는 레이아웃 파일에서 하나의 파일 상태에서 여러 개의 솔리드를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 때 일단 레이아웃 파일에서 만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부품의 크기, 모양 정도만 만들고요. 그리고 구멍 명령이나 뭐 그 외에 못따기, 못깎기 같은 그런 피처 같은 것은 나중에 부품의 세부 작업을 할 때 우리가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갈 거냐면 요 밑에 판 부품부터 블럭이 쌓아가는 식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예제를 작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멀티바디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블럭 쌓기, 멀티블럭, 멀티솔리드 뭐 이런 방식으로 부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작성을 해 나가 보도록 할까요? 자, 새로 만들기에서 standard.ipt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새로운 파일을 열어서 그리는데 우리가 첫 번째 파일을 뭘 그리냐에 따라서 기존 스케치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1번 스케치를 1번 부분 우리가 기준으로 잡고 나가도록 하겠죠. 그랬을 때 1번 부품을 작성하기 위해선 1번 부품을 작성하기 위한 여기 있는 기본 스케치가 평면도에 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서 인벤터에서는 정면도에 지금 스케치가 잡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를 한 다음에 스케치 1번을 지워버리고 평면도 뷰 큐브를 돌려가지고 평면도를 인식하는 XZ 평면에 스케치를 잡도록 하죠. 기준 평면을 맞추기 위해서 뷰 큐브를 회전시켜서 평면도 방향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께서 이 부품을 작성하기에 어려움을 겪으실까 해가지고 오른쪽에 부품도도 작성을 해놨습니다. 뭐 부품도도 작성을 해놨는데 어차피 우리가 CAD 파일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품을 치수는 굳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측정을 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럼 1번 부품의 크기를 한번 볼게요. 100에 80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을 그리되 100에 80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 프로파일의 중심은 원점 있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부품은. 그래서 부품은 원점에 프로파일의 중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수직 수평 구속 조건으로 여기를 잡아주도록 합시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돌출을 합니다. 돌출 길이는 얼마? 돌출 길이는 10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죠. 첫 번째 부품이니까 무조건 새 솔리드로 작성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부품 나갑니다. 두 번째 부품은 이렇게 생긴 부품을 작성을 하는데 작성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나타나듯이 이 뒷면에서부터 평면을 잡아서 한 번에 거리만큼 와가지고 한 번에 여기다가 평면을 잡아서 이 평면에다가 2번 부품의 모양을 작성을 하든지 아니면 저처럼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측정을 해가지고 15, 12 여기다가 또 스케치를 잡은 다음에 치수 명령으로 15에 12 이렇게 나가도록 합시다. 자, 이런 예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자, 지금부터 우리가 작성할 것은 두 번째 부품이죠. 두 번째 부품 할 때 우리는 솔리드 종속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솔리드 종속 관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그 돌출이나 회전으로 합집합이나 차집합을 할 때 이 피처가 이 작성되는 피처가 어느 솔리드에 종속될지 어느 솔리드하고 합쳐질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부품 내에 솔리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솔리드가 자동으로 원래 있던 솔리드에 자동 귀속되게 되는데요. 이 상태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솔리드 본체는 하나로 존재하게 되면서 자, 이 밑에 부품과 위에 부품 사이 경계선이 없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두 번째 부품부터는 1번 부품하고 이제 구분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돌출 2번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얘를 이제 새로운 부품이기 때문에 새 솔리드로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솔리드 본체 리스트에 솔리드 1번과 솔리드 2번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부품 사이에 경계선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추가 피처를 작성을 하는데 자, 추가 피처는 자, 이 녀석이죠. 자, 치수 명령으로 자, 폭은 50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45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 스케치를 잡고 직사각형으로 50에 45니까 자, 요 까만색 프로파일 안에 요 안에 여기가 설계 컨셉에 의하면은 이 녀석이 정중앙에 와 있어야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치 구속 조건으로 이 선의 중간점하고 이 선의 중간점을 이렇게 일치 구속 조건으로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스케치 프로파일에 대한 치수를 자, 50으로 두는 거죠. 그리고 돌출. 그래서 돌출 거리는 45로 나가는데 지금부터는 좀 중요하죠. 이거를 지금부터 처음부터 잘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실무 예제인 멀티바디와 멀티스케치의 혼합 예제를 할 때 헷갈리지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태까지는 그냥 돌출을 했을 땐 별게 없었는데 지금부터 봐요. 보라색 테두리가 생겼죠. 이 보라색 테두리가 생긴 것은 지금 현재 돌출을 해서 돌출된 이 돌출 모양이 어느 피처에 어느 솔리드에 종속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신기하게 자동으로 자, 이 보라색 테두리가 아까 두 번째 돌출했던 거하고 합쳐져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보라색 테두리의 색깔이 긴 보라색은 이 솔리드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생성되는 이 피처는 요 솔리드에 같이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의 솔리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솔리드 종속 관계인데 만약에 자, 이 녀석 나는 여기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판에 종속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솔리드를 클릭을 해가지고 원래 있던 솔리드를 냅두고 다른 솔리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지금 돌출되는 이것은 여기 있는 거 말고 요 밑에 녀석하고 같은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처음에 그러면 왜 돌출을 했을 때 자동적으로 솔리드 종속 관계가 여기에 잡혔었던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돌출을 하기 위해서 작성했던 스케치 프로파일이 이 솔리드 면 위에 작성됐던 스케치이기 때문에
인벤터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준 겁니다. 아, 당신이 지금 이 솔리드 위에다가 스케치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작성되는 피처는 이 솔리드한테 신세를 졌으니까 여기에 종속돼서 상관없겠네? 그런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닐 때는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솔리드 종속관계를 다른 거를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솔리드 종속관계가 이 녀석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녀석으로 자, 바꿔준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솔리드 1번과 솔리드 2번이 생성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반드시 솔리드 리스트를 한 번씩 클릭을 해봐 가지고 한 번씩 클릭을 해보면은 자, 솔리드가 여기 있는 조립도에 대해서 부품이 잘 나눠졌는가 안 나눠졌는가 이것을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품 가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 이 위에 있는 녀석이죠. 크기가 자, 34에 35. 그래서 이 위에다가 스케치를 잡고 여기는 35고요. 그리고 여기는 34고요. 그래서 자, 일치구속 조건으로 여기에 중간점과 여기에 중간점을 합쳐주면 되겠죠. 이거는 뭐 기본적인 모델링 수준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헤매신다 그러면은 인벤터 초급 DVD에 가셔가지고 초급 과정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신 다음에 다시 오시기 바래요. 자, 돌출 높이는 12. 그래서 요건 새로운 부품이니까 당연히 새 솔리드 눌러주고 12.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 4번 부품이 로케이터네요. 자, 로케이터 부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케이터 부품도 전체 크기가 40에 20이죠. 자, 그래서 40에 22 두고 자, 안 보니까 F7 눌러서 섹션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자, 이 프로파일을 자, 밑에 변의 중간점과 여기에 중간점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자, 높이는 20. 자, 돌출 새로운 부품이니까 새 솔리드에서 20. 그럼 솔리드 4번도 자, 이렇게 잡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요 그 핸들 부품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멀티 스케치에 대한 개념을 잠깐 잡도록 할게요. 멀티 스케치란 뭐냐면 하나의 스케치를 이용해서 두 개의 프로파일을 작성한 다음에 그 프로파일 영역을 각각 이용해서 하나의 스케치로 두 개 이상의 피처를 만드는 것이 바로 멀티 스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멀티 스케치로 뭘 할 거냐면 6번 부품과 5번 부품을 같이 만들 거예요. 5번 부품은 이 녀석이고요. 6번 부품은 이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요게 이 전체 어셈블리의 정중앙을 이렇게 지나기 때문에 자, 여기를 잡기 위한 스케치는 YZ 평면으로 잡는 게 낫겠죠? 여기다 스케치를 쓱 잡은 다음에 F7을 눌러가지고 자, 섹션 모드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좀 중심선이 없으니까 조금 불편하네요. 중심선 잠깐 그릴게요. 그리고 끝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9mm. 그래서 자, 중심선을 그려줍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9mm. 그리고 이 녀석은 중심선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부품의 단면을 한번 그려봅시다. 전체 길이는 41, 6. 그러니까 선에서
일단 부담 갖지 말고 똑같은 걸 하나를 그리는 거예요. 41에 6. 그래서 앞에 단은 4에 3. 4에 3. 이렇게 해서 하나의 부품에 대한 완벽한 반단면이 그려졌죠. 이 녀석을 이용해서 회전을 해가지고 그리면 되는데, 요게 왜 왔다리 갔다리 하느냐? 그거는 뭐 당연히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치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19.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19. 그렇게 하면 구속 조건이 완벽하게 되죠. 이 상태로 뭘 하냐면은 요 위에는 핸들에 대한 부품까지 같이 그리는 거예요. 전체 길이가 안 나와 있네요. 이거는 여기다 대고 맞추면 되겠네. 그리고 요게 직경이 얼마 될지 봅시다. 40. 그러니까 선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적당히 이 녀석의 프로파일을 하나 그립니다. 진짜 적당히 그렸죠? 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적당하게 그린 이유는 나머지는 구속 조건으로 맞출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핸들은 모양이 여기니까 뭐 여기하고 여기는 한 2mm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게요. 왜냐하면 여기는 볼트가 여기 파고 들어가야 될 깊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여기하고 여기는 직경이 같기 때문에 동일선상 구속조건을 잡아주고, 여기하고 여기도 동일선상 구속조건을 잡아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는 16 해서 잡아주고요. 여기는 12. 그리고 여기는 40. 그 다음에 전체 높이는 13. 거의 다 됐는데, 한 개의 치수가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그죠? 한 개의 치수가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요거를 이렇게 톡 끌어가지고 여기 맞춰서 완전하게 구속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회전 명령을 이용해서 요거를 프로파일과 축을 선택한 다음에 이거는 새 솔리드 확인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회전에 스케치 7번을 다시 한번 스케치 공유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회전을 해가지고 새 솔리드를 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은 솔리드 5번과 6번을 두 개를 만든 건 좋은데, 둘을 숨겨 볼게요. 숨겨 보면은 여기 뚫린 구멍이 빠먹었죠. 사실 그 멀티바디를 해가지고 부품 상태에서 솔리드들을 다루는데, 솔리드를 다루는데, 이 솔리드는 부품과 마찬가지로 물론 움직일 수는 없지만은 가시성을 체크 해제해가지고 숨겨가지고 솔리드 상태에서의 이런 제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시간이 조금 오래됐으니까 요 다음 강좌에 요 안에 걸 어떻게 뚫는지, 그리고 솔리드 상태에서의 제어는 어떻게 하는지 요거를 계속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